우주가 마지막 개척지라고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미지의 비밀을 풀기 위해 위험한 바다와 광활한 사막을 건너곤 했습니다. 얼마 전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먼 별에서 온 신비한 물건의 형태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정확히 어디서 온 걸까요? 이 수수께끼의 여행자가 우리에게 온 건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멀고 먼 별의 문명이 우리에게 보낸 걸까요? 이 이상한 우주물체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대학에서 온 롭 워릭이라는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소행성을 찾고 있던 중에 시속 94,951km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물체를 발견했고 그것이 소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날 밤 녹화된 영상을 조사하고 나서 그의 발견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들은 태양 주위로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르지만 나중에 그가 오umuamua 라고 부른 그 물체는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주를 질주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전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들은 오umuamua의 궤적을 바탕으로 이 물체가 태양계 너머 어딘가에서 발원했고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저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어로 멀리서 온 메신저라는 의미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흔치 않은 기원 외에도 오umuamua는 그 크기 면에서도 독특했습니다. 대부분의 소행성과 해성은 둥글거나 타원형인 경향이 있는데요. 불그스름한 원통 모양의 이 물체는 길이가 400m인데 폭이 122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오umuamua는 태양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섭씨 299도가 넘는 기온을 견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동 속도가 가속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약 과학 시간을 졸지 않았다면 아마도 뉴턴의 제1 운동 법칙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법칙은 외부의 힘이 물체에 작용하기 전까지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중력도 마찰력도 바람의 저항력도 없어서 움직이는 물체는 다른 물체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무한히 같은 상대 속도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는 반대로도 작용하는데 움직이는 물체는 무언가가 그것을 밀어내기 시작하지 않는 한 가속을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쿠키의 제1 운동 법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우유에 담근 쿠키는 꺼내서 입안에 넣지 않는 한 그대로 우유 안에 남아있다는 법칙이죠. 제가 또 딴 데로 샜군요. 움직임의 패턴으로 미루어 볼 때 오umuamua는 단순한 소행성이 아닌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태양계 밖에서 온 이 방문자는 먼 별의 외계 문명이 보낸 것일까요? 아마도 외계 문명이 만들어낸 일종의 무인 탐사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보이저 프로그램과 유사한 행성 탐사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외계인들이 신비로운 빨간 방문자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가하는 속도로 물체를 우주 공간에서 이동하게 만드는 힘은 반동 추진 엔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증발하는 가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태양 가까이 지나면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해성이 가장 가까운 별 주위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탄성을 얻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umuamua는 소행성 대신에 해성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점은 해성에 꼬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물체가 수증기를 발생시켰다면 왜 과학자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까요? 또 다른 의문점은 오umuamua가 태양 가까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하늘을 가로지르며 번개와 같은 속도로 날아갔다면 뜨거운 열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암석과 굳은 먼지로 만들어진 밀도가 높은 바깥층 덕분에 살아남았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해성이라는 가설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전형적인 해성은 암석으로 된 핵을 둘러싼 먼지와 얼음으로 된 바깥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그 정반대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해성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며 왜 해성처럼 행동하는 것일까요? 만일 이것이 해성이라면 꼬리는 어디에 있고 왜 속과 겉이 뒤집어진 것 같은 모습일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오umuamua는 한때 해성이었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물체의 물 얼음이 대부분 떨어져 나간 후 암석으로 된 중심부의 잔해라는 것입니다.
오umu아무아가 그런 방식으로 가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어야 하지만 만일 층이 매우 얇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망원경의 도움을 받더라도 꼬리가 감지될 수 있을 만큼의 먼지와 증기를 방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 하나가 해결되었지만 어떻게 이것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우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는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서 볼 수 있는 독수리 모양의 별자리 거문고 자리의 별 베가 근처 어딘가에서 기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이 관찰된 최초의 행성간 물체입니다. 이 먼 곳에서 온 우주 여행자들은 아마도 꽤 빈번하게 지나치고 있을 겁니다. 나사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태양계를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umu아무아는 천문학자들이 지구로부터 태양계를 탐지할 수 있을 만큼 크고 가까운 최초의 물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지만 오umu아무아는 다른 독특한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천문학자들은 오umu아무아는 대격변으로 파괴된 행성의 작은 조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두 개의 행성이 충돌했거나 하나의 행성이 근처의 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바람에 중력에 의해 분해됐을 거라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유력한 주범은 적색 외성으로 좀 더 큰 별 주위를 공전하는 것이 종종 목격되는 매우 밀도가 높은 목성 크기의 물체입니다. 폭력적인 방식으로 비교적 최근 탄생한 오umu아무아는 우주를 가로질러 빙글빙글 회전하며 등장했습니다. 30만 년에 걸친 여정 동안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었습니다. 은하계의 전체 별들의 빛에 노출되어 돌과 먼지로 된 바깥층이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주라는 거대한 오븐에서 구워진 거대한 브레드 스틱처럼요. 슬슬 배가 고파지네요. 이 단단한 바깥층 덕분에 오umu아무아는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계속 우주를 통해 여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행성에서 온 방문객이 외계 생명체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셨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오umu아무아가 자연적인 형성물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거기에 외계 방문객이 타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물체의 내부 구조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 외계 미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광대한 바다를 갖게 된 것은 수억 년 전에 지구에 충돌한 해성 덕분이고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최초의 미생물이 해성 내부에 타고 지구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습니다. 단세포 생명체가 오umu아무아 안에서 얼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꺼운 암석질의 바깥층이 방사능으로 손상되는 것을 막아줬을 거예요. 그 바깥층은 M&M 초콜릿 같지 않나요? 저 정말 배가 고파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몇십억 년 후에 오umu아무아가 어느 별에 완전히 새로운 문명을 발생시키는 근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물체는 현재 빠른 속도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2019년 1월 오umu아무아는 이미 토성의 궤도를 지나 페가수스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오umu아무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파괴된 행성의 조각이라면 수백만 개의 유사한 조각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은하의 크기를 고려할 때 수조 개의 조각들이 존재할 수 있고 최근의 기술 발전은 우리가 미래의 비슷한 물체들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래로 칠레 북부 산악지대에 있는 새로운 전망대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형 시놉틱 관측 망원경입니다. 이 거대한 첨단 장치는 더 높은 해상도로 밤하늘의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어서 천문학자들은 너무 작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없었던 소행성들과 다른 물체들을 분석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하늘을 보세요.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동안 저는 간식거리를 찾아볼게요. 이 미스테리를 밝히는 것이 재미있었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더 흥미롭다고 생각되는 다른 발견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잠깐! 아직 이상한 우주 물체를 쫓아가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비디오가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